안녕하세요. 식충식물 강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식충식물의 자생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충식물의 서식지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빛이 되게 잘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생지에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양 자체가 너무 영양분이 없어요. 그러면 토양이 좋은 곳에서는 얘네들이 잘 안 자라나요? 일단 토양이 좋은 곳에서는 식충식물들이 못 사는 게 첫 번째로는 다른 식물들이 이미 우점을 해 있어요. 식충식물보다 튼튼하고 덩치 큰 식물들이 그 공간을 일단은 점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충식물들이 오랫동안 척박한 환경에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뿌리가 그 영양분을 잘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좀 비옥한 땅에다 심으면 물론 아닌 종류들도 있지만 뿌리가 물러서 죽는 애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식충식물들이 크기가 되게 작아서 아마 좋은 환경에 있으면 다른 식물들의 경쟁에 밀려서 못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충식물들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자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식충식물들의 자생지를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자생지는 산성습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여기는 이제 사라세니아의 자생지예요. 사라세니아랑 끈끈이 주걱이랑 몇몇 벌레잡이 제비꽃 많은 식물들이 이렇게 습지에 살고 있는데, 이 습지는 그 물의 공급원이 빗물이거나 이제 눈이 녹은 물이기 때문에 수온이 되게 낮고요. 그리고 물이끼가 자생을 하는데 물이끼는 그 주변 환경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토양이 산성이고요. 그리고 이 습지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영양분 물질들이 많이 쓸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시원한 곳에 있기 때문에 유기물들이 천천히 썩어서 흙은 까만색인데 이 이탄이라는 게 눈으로 보면 되게 비옥해 보이는데 이 유기물들이 분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척박한 환경입니다. 이탄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이탄이 물이끼가 오랫동안 물이끼랑 이제 식물 잎들이 오랫동안 이제 퇴적이 되면서 아주 천천히 분해가 돼요. 그거를 이탄이라 부르고요. 물이끼를 식충식물들이랑 같이 많이 키우기도 해요. 다른 이끼들이랑 키우게 되면은 식충식물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 물이끼랑 같이 키우면은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두 번째로는 산성 습지랑 비슷할 수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는 알칼리성 습지라는 곳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곳에는 토양 성질이 좀 알칼리성이거든요. 여기는 좀 지하수랑 위에 흐르는 물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요. 토양은 좀 산성 습지보다는 조금 덜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알칼리성 습지는 일반적으로 산성 습지보다는 영양분이 조금 풍부한 편이고요. 좀 더 지른 느낌의 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벌레잡이 제비꽃 종류나 프리밀리플로라 같은 벌레잡이 제비꽃 종류나 아니면 땅개개 속 애들이 여기에서 자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침출수가 나오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제주도에 보면은 해안가에 물이 솟아나오잖아요. 용천수라고 하죠. 그런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지형에서 사는 식충식물들이 있어요. 다른 자생지에는 습지나 그런 데는 물이 고여 있잖아요. 조금 용존 산소량이 좀 낮고, 이렇게 땅에서 솟아나온 흐르는 지하수해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되게 높고요. 물 안에 산소량이 높아가지고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 호주의 이제 세팔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남서부 해안가의 모래 지형에 모래 습지에서 자생을 하는데, 모래 습지에서 지대가 낮으니까 용천수가 물이 밑에서 이제 지표면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브라 릴리가 이런 식물인데, 코브라 릴리는 지하수가 나와서 시원한 물이 흐르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여름에 되게 취약해요. 그 다음으로는 열대 우림이 있어요. 열대 우림에는 많은 종류의 네펜데스가 자생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착생형 귀개나 브로키니아 같은 착생형 식물들이 자라는데요. 이 동남아시아의 열대 우림에는 정말 수백 가지의 네펜데스들이 자생을 하고 있고요. 이 네펜데스들은 나무를 타고 오르기도 하고 포충랑 모양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 열대 우림이지만 덥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산지대가 있어가지고 그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다 다르고요. 그 높이에 따라서 자생하는 식물들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럼 이거는 공기중도 습하고 흙도 습한 느낌인 거예요? 공기도 습하고 흙도 습한데, 저도 네펜데스를 키워보니까 그냥 흙이 그냥 완전히 그 늪지처럼 그런 건 아닌데, 그 뿌리가 마르면 안 돼요. 그냥 흙이 마르지 않게끔 계속 물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흙이 좀 떡지거나 배수가 안 되고 그러면은 생장에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착생하는 식물들이 몇 종류 있습니다. 착생하는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박는 식물이 아니라 나무 껍질에 붙어서 자라거나 아니면 이끼에 붙어서 자라거나, 아니면 일부 종은 그 브로키니아의 그 물통 안에서 살기도 하는 다양한 귀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입니다. 근데 제가 말한 산은 일반적인 산은 아니고 좀 고산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일부 이제 네펜데스들은 이제 말레이시아의 고산지대에 사는 애들이 있고요. 이런 고산지대에 사는 애들은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고 그리고 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입니다. 모양도 되게 특이하고요. 많이 화려한 애들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좀 제가 좋아하는 헬리안포라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제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테푸이라고도 부르는데, 고산에다가 깎아지듯이 높은 산인데 위만 평평해서 거기에 사는 헬리안포라들은 되게 모양도 특이하고요. 나중에 헬기 타고 가야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헬기가 있어야지 같이. 열심히 벌어서 허락이고 뭐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헬기 빌리자. 그리고 이제 벌레잡이 제비꽃들도 멕시칸 종이랑 멕시코에 좀 고산지대에 살더라고요. 바위 틈에 붙어서 자라는 애들도 있고, 습지보다는 그런 데 많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를 외전으로 떨어 뺐습니다. 호주 대륙이 아마도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식충식물들 종류가 있는 곳으로 알아요. 한 200종류가 넘는 걸로 알고, 호주가 되게 땅덩어리도 넓고 되게 특이한 동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식충식물도 되게 특이한 게 많은데, 세팔로투스도 호주에서 살고요. 그리고 스틸리디움이라는 식물도 식충식물인데 호주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끈끈이 주걱 종류가 되게 많이 사는데, 그 중에 피그미 끈끈이 주걱이랑 구건 끈끈이 주걱, 되게 다양한 식충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벌레잡이 말도 살고 있구나. 이 호주 같은 경우가 호주 해안가를 빼고는 내륙 쪽은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이 호주 사막을 제외한 호주 주변의 언저리에 살고 있는데, 이 자생지가 여름은
온도가 많이 높고요. 엄청 건조해서 식물들이 생장을 못하고, 겨울에는 우리나라 겨울처럼 추운 게 아니라 좀 시원하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이 이 겨울에 생장을 해요. 제가 지금 몇 종류 키우고 있는 구근끈끈이 주걱들도 여름 동안에 휴면을 했다가 겨울에 생장을 하고요. 그리고 비브리스를 얘기를 안 했는데, 비브리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불을 이용해 가지고 번식을 합니다. 씨앗들이 산불이 나야지 발화를 한다고 합니다. 연기랑 열을 받아야지 발화를 한다고 하고요. 되게 특이한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식지는 여기에서 끝났고요.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끝나기 조금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이 전봇대 식물이 하나 붙어 있죠. 얘는 케톱시스라는 식물인데요. 파인애플과의 이제 착생 식물인데, 땅에서도 살고 이런 보통은 나무 가지에 붙어서 자생을 하는 것 같은데, 얘도 식충식물이에요? 네, 얘도 식충식물이에요. 얘도 통에 물이 차면은 벌레를 잡아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 전봇대 이제 전깃줄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생명이 질기네. 생명이 즐겨요. 저 나중에 저 전깃줄 좀 어떻게 해줘. 잘라서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거. 하우스에다 걸어놓고 싶다. 서식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자생지가 몇 곳 있어요. 제일 유명한 곳은 대암산 용늪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뭐 맘대로 못 가는 것 같은데,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곳에 식충식물들이 있습니다. 주로 통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논이나 농사를 이제 오랫동안 짓지 않은 논에 좀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근처에 있는 호수공원에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여름에는 한번 국내 식충식물 자생지를 한번 답사를 해보고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